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국의 혼란과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을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자금 200억 원이 다음날 신청이 나간다는 사실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5일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봄처럼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매서웠던 추운 겨울이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이 평온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시민의 일상과 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흔들림 없도록 우리 세종시 의회가 중심을 잡고 집행부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7회 임시의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3건, 보고 2건입니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최현석, 안신일, 홍나영, 염희전, 박란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홍나영, 김재영, 이현정, 염희전, 황병원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김현옥, 안신일, 유인호 의원님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시의 마지막 날인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현미, 안신일, 홍나영, 김현옥, 상병원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난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부결된 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직권 상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종연구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주가 이제 대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의 그 예산 추정금이나 아니면은 연구실에서 연구 요역을 냈던 것들이 좀 건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고 그 내용도 좀 부실하다는 그런 의견을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행정복지위원회 통합에 관련돼가지고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됐고 또 최근에 96회 임시회 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대전에서 3월 임시회를 통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을 좀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조례나 방향성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브리핑 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장 직권 상정으로 올릴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상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느 정도 단계인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의장 직권 상정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근데 어떤 정리가 안 되고 대안 제시가 명확하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기다려뒀던 부분은 있었으나 지난번 96회 임시회 때 또다시 부결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그 예비 심사이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직접적으로 의결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려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직권 상정할 최근 며칠간의 상황이 어떤지 좀 더 설명 가능할까요? 특별히 변화되는 건 없고요. 집행부에서는 좀 더 보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좀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의 그런 대응이라든지 그런 보완해 나가는 자료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기타 한 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난희 의원님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선 조례입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 대지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 향상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지의 적용 유지 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및 관련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나 호응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는 굳이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인지 정말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었고요. 지금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원도심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의 온누리 상품권에 확대되는 거는 저한테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부서와 함께 확대 논의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협의가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간담회였던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것도 최근에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이중 교육청 소관은 7건, 소방본부 소관은 2건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8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 증진과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3월 5일 1차 회의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사 일정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협의하고 3월 13일 2차 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에서 실시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계류를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의회 운영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여 위원 4명과 감사 지원 직원 5명으로 편성하고 정례의 기간인 6월 9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이며 감사 과정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장기 관련해서는 사실 더 잘 아시죠? 작년 3월 1일 날 한설동 모 아파트에서 일장기가 걸렸는데요. 사실은요, 일장기를 걸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길기가 나쁜 거죠. 네. 그래도 제가 또 하필 또 어제 제가 전주에 갔다 왔는데요. 엊그저께 나성동에 갔더니 그 일장기 목사가 또 일장기를 들고 나성동을 활보하고 계시더라고요. 3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안 그런다라는 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정확하게 조례를 했냐면 사실은 이 조례도 과태료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3월 1일이 아니면 일장기 걸어도 됩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시니까요. 근데 우리의 역사를 잘 돌아보시면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3월 1일 날 일장기를 걸겠다는 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용서가 가능한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사실 먼저 개정을 해놨는데요. 열심히 찾아보니까 법이 없더라고요.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모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는 발의를 하셨겠지라고 찾아봤더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발의를 해놨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뭐였냐면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폄훼할 수 없다라는 내용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부결 아닌 부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도 여야를 떠나고 뭐 지방의회도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국운영위원장 협의회 가보면요. 여당 의원님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12명이시고요. 민주당 소속이 5명입니다. 그 5명 중에 1명이 제가 발의를 했는데 12명 다, 그러니까 총 16분이 저까지 17명이 반대 없이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고 반민족주의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고요. 이게 상징적이든 선언적이든 지방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의 권한을 갖고 계신 국회에 좀 넘겨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됐고요. 아무튼 뭐 저뿐만 아니고 인천 위원장님도 뭐 공감하셨고요. 뭐 부산에 있던 위원장님도 각 다 동네마다 저희는 그나마 낫던 일장기더라고요. 다른 데는 우빌기를 또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드리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아예 법령에 박혀 있습니다. 네, 과태료도 나오고요, 징역도 갑니다. 그거는 그 나라의 하켄크로이츠에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저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무튼 국회에 건의를 했고요. 이게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저는 통과는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공감하고 이 부분이 꼭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국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에도 이런 영향들이 직관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장에서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변하는 한계에 맞게 발빠른 정책 제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위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15일간의 회기 중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3월 12일에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며 기타 안건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세동특별자치주민의 운영 현황을 정치할 예정입니다.